보통 이러잖아요. 야, 밤에는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날은 이렇게 입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약간 이해도 되는 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공적인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고 애착을 갖고 있는 대상한테는 내가 성공했던 방법을 더 많이 알려줄 수밖에 없죠. 여기서의 맹점은 내가 성공 경험을 했던 그 환경과 상황이랑 지금 어린 친구들이 살아나가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간과할 때 이제 꼰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생명과 3프로가 함께하는 김경일의 지혜의 밤, 김경일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제가 젊은 세대에게 인정받는 현명한 인생 선배 되는 법.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저도 쿡쿡 찔리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명한 인생 선배가 되는 법,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계명대학교 교육학과의 조수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 이제 말이 잘 안 통한다고 하는 20대, 30대인 분들, 특히 20대인 분들이 계세요, 이제. 네, 그래서 이거 되게 당황스럽고 섭섭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한데 왜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한다는 느낌을 상대방한테 주는 걸까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느끼기로는 한국 사회는 사실 번아웃 유발 환경이잖아요. 굉장히 경쟁적이고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변화가 빠르니까 변화가 빠르다라는 건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공부해야 되고 알아놔야 한다라는 건데 그거 자체가 하나의 내가 해야 될 또 일이거든요. 생활에서 일상생활을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번아웃이 굉장히 많이 오기 쉬운 환경인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신체 기능의 감소까지 오니까 그게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사회가 더 복잡해지니까 내가 맡고 있는 그 사회적 소셜 롤은 사회적 역할은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대기업에 임원분이 선배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하다가 선배 제가 번아웃을 예방하려고 연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선배가 번아웃이 뭐냐. 번아웃이 올 것 같으면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선배들이 와 이게 사측의 입장이냐 고용자 입장이냐 막 이러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 선배가 결국엔 조금 있다가 나도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다. 난 여전히 놀고 싶은데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되게 서글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조직 내에서는 임원이에요. 그럼 되게 굉장히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고 뭔가 비전을 보여주면서 밑에 있는 직원 팀원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의사결정할 때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조직원들에게서 이제 그 신뢰감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나는 신체 기능이 굉장히 감소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데 조직에서는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신입사원은 그걸 표현할 수 있지만 임원들은 그걸 표현하면 조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상당한 갈등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데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어쨌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가면을 만드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내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확신은 없지만 되게 수많은 변수가 있다라는 걸 사실 그때는 더 많이 알 수 있는 나이대잖아요. 그렇지만 이 조직 내에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쨌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이 조직을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게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속도 조절이나 정도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누군가에게는 꼰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네. 사실 사람마다 가는 시계가 다르잖아요. 왜 제가 운전할 때 저보다 느리게 가는 차는 운전 못하는 거거든요. 진짜 운전 도로에서 이 체증을 유발하는 주범이에요. 근데 저보다 빨리 가는 놈은 난폭운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느리게 가는 차는 운전 미숙이고 개념이 없는 거고, 그다음 저보다 빨리 가는 건 난폭 운전. 그러니까 제 속도가 맞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각자 시계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상대방의 시계를 알려면 내 시계가 몇 시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 그러네. 얘기는 내가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상대방이 몇 시로 가고 있는지,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는지를 정말 빨리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네. 네.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셈이네. 그렇죠. 그렇네. 나는 이런데 너는 어떠니의 관점으로 간다면,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사소한 차이 같지만 보통 이러잖아요. 야, 밤에는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런 날은 이렇게 입는 거야. 이게 세상의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밤에는 이런 걸 먹는 스타일이야. 나는 이런 날에는 이렇게 입는 사람이지.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약간 이해도 되는 게, 왜냐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공적인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고, 네. 애착을 갖고 있는 대상한테는 내가 성공했던 방법을 더 많이 알려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모 자녀에서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의 맹점은 내가 성공 경험을 했던 그 환경과 상황이랑 지금 이 어린 친구들이 살아나가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는 거. 정말 다르지. 네, 너무 많이 달라서, 네,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간과할 때 이제 꼰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네. 왜냐면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내 삶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갖고 계시는 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나 내가 아끼는 내 뭐 제자나 후배나 뭐 한테는 내가 성공했던 방법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저는 이해는 가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세대가 많이 바뀌었대. 뭐 10년이면 뭐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뭐 2년이면은 강산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뭐 고량도 2년이면 놓더라고요. 터널도 막 뚫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가 좀 간과가 됐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곧 정답이다. 내가 말하는 게 결국 보편적이다. 이것이 계속 이제 암묵적으로 계속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서 결국 이제 그게 꼰대라는 표현으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저는 예전에 그래서 어떤 그 외국 심리학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어른이냐라는 주제로 한번 이제 학회할 때 이렇게 그 약간 가볍게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캐나다에서 온 친구인데 캐나다 대학 소속이었는데 성을 보니까 딱 유대인 성이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제 우리는 꼰대라는 표현을 쓰지만 거긴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어쨌든 어떤 어른이 돼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일단 이런 어른이 되면 안 된대. 그래서 뭔데 했더니 자기의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 네, 싫대요.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어른이어야 돼? 그럼 자기의 실패를 얘기해 줘야 돼. 근데 재밌게. 그러니까 자기의 실패를 재밌게 유쾌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진짜 지혜로운 어른이다.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 그때 제가 제 주위에 멘토로 삼았던 모든 분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다 떠올랐어요. 맞아, 그래. 자기의 실패를 유쾌하고 아주 유머러스하게 얘기해주면서 교훈을 주는 선배들이 진짜로 20대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다 저한테 멘토였던 거예요. 말이 잘 통하고 싶어요, 저는. 네,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저도 60대가 됐을 때, 70대가 됐을 때 20대, 30대이신 분들과 말을 잘 하고 싶어요. 마치 영화 인턴에서 나오는 그런 로버트 드니로처럼 유쾌하고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좀 좋은 대화법이 있어요. 대화법이요? 알려주세요. 좀. 그거를 이 약간 상담에서 약간 쓰는 거를 좀 일반화시키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열린 질문을 하라고 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학교 교수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꼰대를 만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벤트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팩트로만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팩트로만 얘기를 하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 어떤 평가도 하나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팩트로만 일요일 날 오후 4시 40분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인 팩트로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월 뭐시 몇시 네. 몇 시에 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네, 아니면 재미난 촬영을 하고 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촬영도 아닌 거죠. 네, 중요한 것도 네. 아니고 뭐 굉장히 이런 형용사나 그 어떤 거를 다 빼버리고 그냥 팩트만 딱 얘기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상대방한테.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뭐라 막 얘기를 하겠죠. 멘티라든지 그럼 후배들이 막 얘기를 하면 그거를 일단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고 네, 끝까지 말을 이렇게 막 더듬더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긴장해가지고. 내가 못 참지. 네, 그러면서 이제 못 참지. 그럼 보통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하지만 네, 그것도 꼭 참고 그래 천천히 좀 말 좀 해봐.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은 이 2월 23일 날 일요일 날 촬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한 얘기를 약간 요약해서 짧게 한두 마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맞다고. 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야 그거 좋다. 야 그거 별로다. 그거 나쁘다. 이런 표현은 나중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팩트만 얘기하고 다시 한번 요약하고 네. 그 다음에 주관적인 어떤 평가나 아니면 의견을 그렇죠. 뭐 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하시거든요. 야 내가 오늘 여기 운전하고 왔는데 차가 진짜 막히더라.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차 막히니까 힘드셨겠네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말, 위로받고 힘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답정너 스타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새 우리가 개방형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진화한 답정너 스타일인 거죠. 진화한. 네, 진화한 거죠. 그렇지, 네. 그렇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결국 본인이 듣고 싶었던 말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그냥 그 질문의 형식을 개방형 질문을 하시는 거지 사실은 상대방 얘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런 분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고 오셨는데 시대가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영화를 보고 왔대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영화를 보고 오셨대요. 그랬더니 봤냐요. 네. 그래서 안 봤는데 이미 안 봤다는 얘기하는 순간 제 눈에서 그분 눈에서 너는 시대 정신이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라는 게 네.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안 봤는데요라고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 중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저의. 그러니까 이제 저의 행위까지도 규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분이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되게 친절한 분이고 저의 가치도 인정해주시는 분인데 그날을 그 대화는 불편한 대화였어요. 네. 심지어는 그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일단 저는 약간 아니 잠깐만 막 이러면서 속으로 한번 그렇게 되는데 그건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겁나 연습해야 돼요. 네, 겁나. 네, 겁나 연습해야 돼요. 저는 조수영 교수님이 자주 쓰시는 이 겁나라는 말 이걸 너무 좋아해요. 겁나. 네, 저도 겁나 좋아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앞분이 정말 꼰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분이 있어요. 네, 이런 분이랑 여전히 또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죠.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대를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줄 거라는 기대. 그러니까 이게 꼰대라는 말도 제가 약간 비꼬아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권위를 가지거나 권위를 가진 권위적이신 분들을 약간 비꼬는 말인데 그 권위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상대방이 권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걸 저는 해석이 됐어요. 좋은 지적이다. 네. 좋은 네. 네. 그래서 권위적인 사람의 보통의 특징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목소리를 내려고 했을 때 반영할 확률도 낮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렇게 벽 보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 분명히 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결국은 내가 얘기를 던지면 저 사람이 얘기를 듣고 나한테 반응해 주겠지? 라는 기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의사소통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꼰대가 아니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상대방이 내 얘기를 반응해줬으면 그렇네, 좋겠다. 그렇네. 네, 그거 자체가 저는 또 다른 형태의 꼰대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더 얘기를 직급이 낮고 네. 내가 더 젊어도 얼마든지 바뀔 필요도 없고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바꾸라는 그렇죠. 네. 기대를 하는 것 자체도 그렇죠. 또 다른 네, 콘텐츠. 원래 동그라미 사람한테 야 네, 나는 그렇죠. 세모로 반응해줬으면 좋겠어. 세모로 좀 얘기해주면 안 돼? 이 기대를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더 꼰대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동그라미고 나는 세모구나.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게 있어야 제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아주 친밀하고 정말 평생 동반자 같은 관계와 아무것도 아닌 관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정말 다양한 네. 거리가 존재하고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도 포기할 줄 모르는 것도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네. 저도 제 아내에게 지금도 포기를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게 제 아내는 약간 예술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예술적인 감각보다는 약간 좀 분석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같이 보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근데 고통이죠. 너무 싫어. 네. 이분은 홈쇼핑을 봐야 돼요. 근데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비합리적 신념이잖아요, 사실. 가족은 모든 걸 함께 해야 된다. 그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같이 봐야 돼, 나는. 내 아내가. 그러니까 같이 즐기진 않아도 되는 거구나. 같이 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이 사람한테 고통이었죠. 고통이지. 그렇죠. 그리고 저는 막 계속 그래가지고 막 거실에 막 책 같은 거 막 쌓아놓고 막 이렇게 테이블에. 근데 예술적인 사람은 직관적인 사람이라서 글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를 못하고 20년 동안 사람을 괴롭혔다니까 제가. 굉장히 악의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딱 포기하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기대할 수 없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걸 의외로 빨리 예전부터 포기를 해줬는데 저만 오히려 20년 동안 사람을 힘들게 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미안해지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난 또 뭘 포기를 못하고 있지? 이런 거가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다 포기하면 부부가 아니라 남남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이런 고민을 또 해보는 재미가 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포기했다고 해서 아무런 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얻어야 될 게 있을 때도 있잖아요. 있죠. 네. 내가 좀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뭔가 좀 움직여줘야 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거. 네. 이거 진짜 완전 생활 실전형이다, 그렇지? 네. 이럴 때에 대해서도 좀 뭐가 좀 도움될 만한 얘기가 있으면 좀 부탁드려요. 사실 저도 되게 못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결국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그 적절한 예시를 찾지를 못했는데 저 되게 공부 많이 해요. 20대 애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려고요. 신조 같은 거를 일부러 공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강의 시간에 섞어서 써요. 네,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데 그러다가 보게 된 게 있는데 아빠한테 그냥 영상이에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나 오늘 밤에 아이스크림 먹고 자겠다. 그때 아빠가 안 돼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가서 아빠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오늘 아빠가 있었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아이가 원하는 거는 아이스크림 먹는 거고 아빠가 원하는 건 아들과의 대화. 그렇구나. 거죠. 네. 그두 개를 합쳐버리면 되는 거네. 네. 그래서 정말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오,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네. 오, 네. 아니, 이제 인테리어를 그렇게 제가 왜 당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제 아내가 인테리어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거 나중에 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돼지갈비거든요. 네. 오늘 우리 돼지갈비 먹으면서 인테리어 얘기 좀 해볼까 그랬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먹자. 근데 이게 또 부채의식이 생겨서 인테리어를 결국 그날 하기로 결정한 거야. 네, 3년 전에. 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래서 교수님은 어떤 선배가 되고 싶으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요? 어떤 선배가 되고 싶어요? 인생에 있어서 저는 약간 제 성향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는 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퍼실리테이팅 하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촉진시켜주는 거. 네,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 사람과 저 선배와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될지 본인이 스스로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그러면 A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촉진자의 모습으로서만 딱 저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가 멘토처럼 너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롤모델처럼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퍼실러테이터 막 촉진자 같은 그런. 딱 퍼실테이팅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예요. 예. 멘토하면 왠지 뭔가 책임져줘야 되고요. 제가 제 인생도 지금 책임을 못 지고 있는데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나보다 더 좋은 스승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너무 멋있더라 그런 거 보면. 꼭 찾아가라. 이거는 내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관점도 꼭 만나봐서 얘기를 가진 사람들도 꼭 만나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나한테 의존하지 말고 너 스스로에게 의존하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서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뭘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얼굴은 살짝 기억나는데 성함이 약간 가물가물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멘토를 아니셨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촉진을 안 해주신 분인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제가 그때 약간 진로 때문에 힘들 때였는데 제가 다른 반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심지어 학년도 다른. 그러니까 제가 2학년 2학기인데 1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수업을 보충 수업을 한 2번 정도 들어오실 정도니까 거의 안면이 없죠.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고. 근데 제가 지금으로 치면 동아리에 뭐가 필요하게 했는데 그걸 총대 메고 내가 저분한테 그걸 설명해야 되나 딱 갔는데 들어보시더니 제가 나름 열심히 설명을 했거든요. 들어보시더니 그래 알았어 그거는 필요한 것 같은데 비품은 내가 알아서 확보하도록 얘기할게. 근데 돌아가는 저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놈 묘하게 사람 설득하는 재주가 있네. 한 토시도 안 틀리고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놈 묘하게 사람 설득하는 재주가 있네. 한 토시도 안 틀리고 제가 기억해요. 그 선생님의 성함도 그 선생님의 얼굴이 가물가물하고 성함도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은 저한테 엄청난 퍼실러테이팅 하신 거죠. 그러네요. 촉진하신 거죠. 맞아. 그래서 제가 나는 심리학과 가볼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만들어주신 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또 다른 우연한 기회에 또 어떤 분의 훈수를 또 하나 얻어서 이제 심리학과를 갔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식의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모든 완벽한 멘토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또 깨달음을 주시는 또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맞아. 너무 멋진 멘토가 될 필요는 없어. 그렇죠? 자, 오늘
처절한 자기 반성을 가장 많이 한 시간은 단연코 이번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매주 하나의 좋은 글을 주제와 관련된 좋은 글을 선정해서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방송은 미국의 부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조나단 로빈슨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것이 무조건 그쪽 의견에 동의하거나 그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뜻이다. 상대방의 입장, 그 사람이 옳다고 믿는 사실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게 대화죠. 그런데 서로 배려하고 경청하고 제일 중요한 오늘 이야기 처음에 나왔는데 경청하고 또 다시 또 경청하면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다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새학기 3월을 맞이해서 자녀 교육이 고민이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제를 또 마련하고 준비했습니다.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인데요. 전 조선에듀 편집장이시자 현재 교육대 기자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도 이분의 그 채널에 출연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방종임 기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다음 주 일요일도 저녁 7시 잊지 않고 기대해 주시고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